네, 안녕하십니까. 머신러닝 기반 출소자의 사회적 예측 모델 개발에 관해서 발표를 맡게 된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 주제는 이제 출소자분들이 이제 출소를 하게 되시면은 저희 공단에서 보호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관념적으로 어떤 게 필요해서 받아왔으면은 이번에 빅데이터,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 걸 중점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소자분들이 출소를 하게 되시면은 공단에서 보호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통계청에서 제시한 이제 재범죄 재범 기준 및 종류에 관해 살펴보면은 지금 1년 이내에 범죄 재범률이 증가를 하다가 1년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년 이내에 개입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와 관련된 기관으로 이제 한국 법무부보호국정원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기관으로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갱생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이제 재범 방지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제 공단에서 이제 10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이번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지역 지원, 주거 지원 등 출소자의 이제 사회 복귀를 위해서 이제 힘쓰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은 2009년에 5만 건에서 2019년 작년에 10만 건으로 약 50% 가까이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출소자에게 어떤 보호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재범을 낮출 수 있고 어떤 보호 서비스가 가장 효과성이 높았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것을 골자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단계를 거치게 되면 처벌 중심으로 이제 형벌 중심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였다면은 여기서 공단이 들어감으로써 사회 적응력을 높여서 재범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출소자분이 이제 공단에 들어오게 되시면은 그냥 간단한 보호 상담, 그다음 어떤 게 필요하신지, 지금 뭐 잘 곳이 없으면 숙식 제공을 한다든지, 가족관계 잘 집이 없다면 주거 지원한다든지, 직업 훈련을 하고 지역 지원한다든지 이런 걸 제공해 왔다면은 이제 저희는 앞서서 10년간 이제 공단이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출소자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예를 들면은 출소자분들이 당장 내가 뭐 직업이 없으니까 직업 훈련 시켜주세요, 뭐 특수처나 용접이나 해주세요, 직업들을 바라시는데 대표적으로는. 근데 이제 거기 앞서서 심리 상담 먼저 제공해 준다든지, 혹은 가족과 출소자분들은 가족 관계가 이미 조금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가족 친화 사업을 먼저 제공을 해서 거기를 함양을 시킨 다음에 직업 훈련을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추천해서 이제 출소자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을 연구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연구 2020년에 이제 데이터 플래그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분석하기 앞서서 공단이 2017년부터 꾸준하게 이제 출소자 특성을 알아보고 사업의 효과성을 알아보고 이분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고, 그에 대한 이제 결과로서 이제 본 사업을 이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보호 사업 이제 보호 대상자들의 특성이 어떤지, 보호 사업의 이제 효과성 어떤지, 보호 사업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보호 상담 조서서 오시면은 기본 그냥 이제 뭐 사건 개요라든지 뭐 가족 정보를 이렇게 그냥 수기로 작성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이번 사업을 통해서 모두 개량할 수 있도록, 개량에 측정할 수 있도록 모두 바꿨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가한 부분으로 뭐 자기 개발과 바쁜 생활, 가족 만남 빈도 등 이제 실질적으로 물어봐서 좀 관계에 대해서 그냥 가족이 있다가 아니고 진짜 얼마나 만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보호 사업을 이제 매칭을 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10년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빅데이터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공단에서 이제 축적된 데이터가 이제 쌓여가 있습니다. 거의 9만 건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 9만 건이 이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솔루션으로 이제 1단위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루하루 이제 머신러닝으로 처음에 저희가 공단에서 7월에 시작했을 때 그때 한번 매칭을 해보고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서 그 학습한 결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분석 결과 이제 AUC가 0.767로 0.7번 높아서 상당히 이제 해석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올라왔고, 그다음 개인별 영향도를 볼 수 있는 수준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머신러닝 개요를 보여드리면은 공단에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요코딩할 부분이라든지 이제 어떤 묶을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저희가 T 점수나 0에서 이제 이분화하는 그런 데이터 추출 및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나 이제 잠재 계층 모델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분석 결과는 다시 머신러닝 학습 결과로서 1차, 2차, 3차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 결과에서 쌓이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효과성, 이제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인구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이제 청년층이 중도 탈락률이 공단의 중도 탈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청년층에 대해서는 이제 심리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왜 중도 탈락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다 신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범죄별로 봤을 때 강력 폭행, 재산 범죄, 공무집행 등의 범죄가 좀 더 중도 탈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머신러닝 분석 결과에 대한 정보 지식들이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보호사업을 어떻게 매칭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이제 목표는 이제 공단에서 총 14종의 이제 보호사업을 제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원호 지원, 뭐 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의료 지원, 기타 자립 지원에서 이제 의료 지원, 교통비 지원 이런 부분은 빼고 이제 실질적인 뭐 주거 지원, 숙식 지원, 직업 훈련, 지역 지원 이런 거기에 대해서 9개에 대해서 이제 특성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특성이 어떤 보호사에 맞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기 불편해서 저희가 이제 4개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한 결과 보시면은 이제 심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이제 분노 대응 회복 탄력 자존감이 가장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칙 지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가족 관계가 이미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고 이제 살 곳이 없습니다. 직업도 없고 그런 특성을 살펴보면은 배우자와 가족 유무가 없고 그 다음 직업 유형이 낮고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건 숙식 지원 이런 분들이 나타났을 때는 숙식 지원을 자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이분이 직업 훈련을 받아더라도 공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심리 상담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이용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소자분들이 처음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앞서 보여드린 보호 상담 조사서를 작성을 하고 공단 직원과 이제 보호 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체크를 하시게 되시면은 뭐 연령, 학력, 배우자 이런 변수 측정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예시로 이제 조두순의 이제 언론에서 공개된 정보와 그런 전문가들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추정해 본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령이 현재 68세로서 저희가 이제 연령이 높은 쪽에 속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해석하는 게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이제 측정 도구들이 재범 위험성, 이분이 왜 재범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번 사업은 어떤 부분에 이분을 사회 적응을 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적응이 높다라는 이제 측면에 맞춰서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공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제 보호 사업을 제공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두순은 이제 배우자는 있고, 그다음 지금 현재 초졸이어가지고 학력 수준은 낮고, 그다음에 다른 가족은 없고, 배우자가 다른 가족 없으시고, 그다음 가족 만남도 지금 없으시고, 직업도 일용직이나 이런 걸 과거에 하셨기 때문에 직업 유형도 이제 없는 것으로 보고, 주거환경은 뭐 임대주택에서 그동안 사셨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분석한 결과, 하지만 이제 다른 지표들이 낮게 나타나서 8점을 제시하였고, 지금 저희 분석 결과는 12점 이하일 경우, 0부터 34점까지가 이제 측정되게 되는데. 지금 8점이 나타나서 지금 사회적 응수의 하로 나타나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 앞서 보여드린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보호 사업을 먼저 줘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 조준 출소를 하게 된다면은 뭐 그냥 직업이 필요해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이제 조주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조주순 프로파일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파란색과 노란색이 여기에 가까운 이제 모형을 볼 수가 있는데 즉 숙식 지원과 심리 상담이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단에 오시면은 직업 훈련이 이제 받고 싶다고 하셔도 사회적으로 낮기 때문에 숙식 지원을 받으면서 심리 상담을 받고 그걸 마치시면은 직업 훈련을 이제 제공해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영원 주소와 그다음에 추천 보호사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이분의 숙식 지원이 가장 많이 필요할 것 나타났고 거기에서 범죄 경력 이제 이분이 재범이 이제 전과가 17범 있으시고 그다음 일반 특성 이런 특성들이 이제 뭐 배우자 의무와 주거 빼고는 다 낮고 즉 가족에 대한 이런 좀 와이프분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고 나타났거든요. 이제 그분 의존성을 낮춰서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그다음 음주 습관, 음주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이 이분 조두순이 이제 사회 적응의 방해 요인으로 이제 나타나서 이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용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출소자분들이 오셨을 때 자기 보호 설문과 인터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단의 이제 보호 접수 절차를 이제
수행하게 되고 이제 그 대한 이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 이제 측정된 데이터와 공단이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한 결과를 결합하여서 사회적 학술 예측 결과 보고서 앞서 보여드린 결과 보고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 매칭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공단에서 이제 운영 어떻게 이제 출소자들 전체 영향이었던지와 이제 결합을 해서 제공해서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연구의 목적은 그래서 이전에 재범 이제 재범 측정 도구들이 재범 유형성 도구들이 왜 재범을 일으켰는지 이분이 그러한 상황을 확인하고 이제 측정을 하고 결과 보고서를 냈다면은 저희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회복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초점을 맞춰서 지금 뭐 이제 조두순이 나오면 이제 언론에서는 뭐 안산시에서는 뭐 CCTV 설치하겠다, 무도인을 하겠다, 경찰을 높이겠다는 이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패러다임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사회 적응을 높여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사회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현재 지금 연구를 설계하고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어쨌든 기계적 학습을 통해서 사회적응 예측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그 연구 기간 동안 데이터 개념 정리, 통합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 제가 또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측 개발 프로그램이 뭐가 됐든 간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극히 다 알고 계시죠.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100이 안 됩니다. 100%가 안 되는데 이런 그 예측 프로그램의 결과치는 역시나 로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그런 실무 활동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